반갑습니다. 2학년 토익의 이용재입니다. 자, 토익 시험에서 어떠한 파트들은요, 일정한 학습량만 여러분들이 채워주신다면 배운 대로 정답을 고를 수 있는 퍼센트가 굉장히 높습니다만, 어떤 파트는 아무리 공부해도 이게 완성된다는 느낌이 좀 안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전치사 파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전치사는 참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나올 때마다 헷갈려요. 그리고 그 종류가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전치사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의미로 보통 전치사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전치사는 사실 meaning words가 아니고요, function word예요. 기능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떠한 기능에 맞춰서 쓸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학습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매번 헷갈릴 수밖에 없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전치사를 의미가 아닌 기능에 맞춰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 명사가 나왔을 때 인도 뭐뭐에라고 해석하고 앳도 뭐뭐에라고 해석합니다. 우리말로 봤을 땐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구별하는 기준점을 말씀드릴게요. one day, 하루란 뜻이죠. 24시간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셔서 24시간보다 낮은, 그보다 적은 개념의 시간이 올 때는 as 쓰시고요. 24시간에 해당될 때는 on을 쓰시고요. 이거보다 넘어가는 기간일 때는 in을 쓰시면 됩니다. 8시, 오전 8시라고 하는 것은 하루라는 24시간의 안에 있는 작은 개념의 시각이잖아요. 그럼 at이에요. 정답은 A번입니다. 이거는 해석으로 푸는 문제 아니죠? 기능 갖고 푼 거 맞습니까? 두 번째, for와 during은 우리말로 둘 다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해석으로 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for라는 단어는 짧고 길고라는 그 길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 며칠 사귀었어? 우리 300일이요. 오, 오래 사귀었네. 둘이 며칠 사귀었어? 3일이요. 짧고 긴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짧고 긴 것에 해당되는 숫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For 3 days, for 300 days. 근데 during은 짧고 긴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기간 안에 뭘 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 방학 때 쌍수했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방학이 며칠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쌍꺼풀 수술 한 행위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숫자가 포함될 일은 없을 거란 얘기죠. 숫자를 썼다는 얘기는 짧고 길다라는 걸 나타내겠다는 뜻이죠. 그럴 때는 for를 쓰는 게 맞아요. For 3 days. by와 until. 우리말로 둘 다까지예요. 즉 해석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by라는 단어는요, 이 공간에서 어떤 특정 시점에서 행위를 하게 되면 바로 끝나버리는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until은 시점이 아니라 이 기간 전체를 다 써서 어떤 행위를 해야 돼요. 시점이야, 기간이야. 행위 끝났어, 계속해. 그런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주말까지, the end of the week까지만 보고는 by와 until을 고를 수가 없는데 앞에 행위를 보니까 설문지를 반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말까지, 다음 주가 아니고 주말까지죠. 이번 주말까지 설문지를 반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화요일이라고 쳐볼까요? 그럼 주말을 한번 일요일이라고 해볼게요. 이 안에서 설문지를 반납하는 순간은 어딘가 있겠죠. 근데 설문지 반납하면 끝나버리는 거 아닌가요? 계속 설문지 이러고 막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은 아닌 거죠. 하면 끝나버린다.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그게 느껴졌다면 by를 고르시면 됩니다. by와 until을 구별하는 방법은 동사의 행위를 한번 직접 느껴보시면 돼요. 딱 하자마자 더 이상 안 해도 되네? 그럼 by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도서관이 8시까지 운영합니다. 8시까지 중간에 5시까지 운영하면 돼요? 아니겠죠. 계속 해야 되는 느낌일 때는 until을 쓰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since와 after라는 단어를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요. since는 항상
뭐뭐 이래로라고 많이 해석하는데 요 이래로의 시점 자체가 과거여야 돼요.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와야 되는 거죠? 현재까지 와야 됩니다. since란 단어 하나가 내포하고 있는 건 안녕하세요. since인데요. 저는 시작은 과거에서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꼭 갑니다. 이런 느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after 한번 보여드릴까요? after는요. 여기를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해볼게요. after는요. 여기 후에도 돼요. 여기 후에도 돼요. 여기 후에도 돼요. 어디 와도 상관없어. 그러면 지난달이라고 썼을 때 지난달이라 썼을 때요. 여기 둘 다 돼요. 근데 차이점은 since는 현재까지 왔다라는 거. after는요? 몰라요. 여기까지 왔는지 그걸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굳이 현재 완료를 보여줬다는 것은 모르는 애를 골라야 될까요? 여기까지 왔다는 게 확실한 sense를 고르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sense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after의 가능성을 두지 마시라는 거죠.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고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왔다라는 걸 보여준 애를 고르시라는 거죠. at과 through. at을 어디에라고 해석하시고 through란 단어를 어디를 통하여라고 해서 푸셨다면 잘못 푸신 겁니다. at은 어디에가 움직이지 않는 스테이릭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적이다는 얘기죠. 정적이다는 느낌. 근데 through는 통과해서란 뜻이기 때문에 뭔가 움직임이 있는 상황일 때 쓰는 단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특별 행사를 위해서 마련된 큰 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식당의 뒤쪽에 있다. 식당의 뒤쪽에 후문 쪽에 아니 후면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방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말이 여러분 움직임입니까? 아니겠죠. 움직임이 없다면 이런 단어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be located at 쓰시는 게 맞습니다. through 쓴다면 뭐 pass through 어디를 통과해서 지나가다라는 이런 느낌일 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움직임이 있어 없어 그 상황으로 이 문제는 푸는 게 정확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치사 의미 아니죠? 기능인 거 맞습니까? 그리고 정확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거 맞죠? since, 이래로, after, 후에 이렇게 보시면 안 되죠. 현재까지 왔어? 어디가 시점이야? 차이점 뭘까? 명백한 학습, 명백한 기능을 학습하시면 전치사도 언젠가는 정복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였습니다.